60번 전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본 것은 1. 샤워장 콘센트의 보호용 커버를 열어둔다. 2. 의료기기는 접지용 상핀 플러그를 사용한다. 3.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뺄 때는 코드를 잡고 당긴다. 4. 겉면이 벗겨진 전선은 청테이프로 감아서 사용한다. 5.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플러그를 꽂아 사용한다. 자, 몇 번? 2번. 또 침묵? 자, 침묵이면은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답이 2번이네요. 콘센트 보형 컵을 덮어 씌워서 써야겠죠. 그 다음에 플러그를 꼭 잡고 똑바로 빼야 코드와 플러그가 손상되지 않습니다. 전선이 벗겨져 있는 경우는 다른 파손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상이 있으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집에서 이렇게 많이 하죠. 검정 테이프. 감정 테이프나 창 테이프나 뭐 비닐 테이프 이렇게 보편적으로 잡아야 돼요. 창 테이프는 이게 면 쪽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비닐, 감정 테이프가 비닐인데 테이프를 쓰는 게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응급처치 쓰고는 있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 콘센트에 여러 개의 플러그를 꽂아 사용하면 안 된다. 다음 61번 다음과 같은 표시가 있는 대상자의 의복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물을 뿌리고 80 내지 120도씨로 다른질한다. 2. 산석에 표백제로 표백한 후 다른질한다. 원단 위에 천을 덮고 8 내지 120도씨로 다른질한다. 8 내지 120도씨로 드라이 클리닝을 한다. 염색계 표백제로 표백한 후 드라이 클리닝한다. 자, 몇 번? 3번.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제일 쉬워요. 우리 선생님이 시험 본 것 중에 제일 쉬워. 왜냐면은 전부 다 답을 가르쳐줘, 그림이. 근데 그림이 거의 한 달씩 나와요. 밑에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거 다 나왔어. 밑에 보면 80도부터 120도. 막 표백제도 마찬가지야. 지가 보면 표백제, 뭐 쓰라고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일 쉬운 문제. 근데 밑에 한 달씩 나오더라고요. 선생님들 편하시게. 내일 다른질한 것만 제가 그림 넣었습니다. 그냥 밑에 물결 표시가 없을 때는 그냥 다른질 하면 됩니다. 물결 표시가 있을 때는 반드시 천을 깔아라. 이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 62번 제가 대상자 병원 진료 동행하는 방법으로 오는 것은 보호자의 자가용을 운전하여 이동한다. 대상자의 기준품을 소지하고 가게 한다. 3번 대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미리 확인한다. 4. 요양보호사가 이용하는 병원을 안내한다. 5. 진료 당일에는 복용화 동작을 중단하게 한다. 자, 몇 번? 3번. 대상 기준품 갖고 하면 2년을 못 되지. 대상자의 필요한 경비는 미리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차량을 이용할 때 대상자의 몸은 요양보호사가 밀착시키고 안전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차를 이용하면 절대 안 돼. 또 사고 나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요양보호사 책임이에요. 하면 안 돼. 그다음에 외출에 필요한 준비물은 개인 소지품 좀 챙겨야 되고, 그다음에 대상자가 이용하는 병원을 써야지. 요양보호사 이용하는 병원 쓰면 안 되겠죠. 치료장 복용장을 중단하면 안 되고 반드시 새로 약 처방 받은 걸 먹기 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약 드시면 됩니다. 처방 받고는 이렇게 중복되잖아요. 그러면은 과거에 받았던 것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63번 다음 상황에서 나 전달법을 적용 반응으로 오는 것은 요양보호사 어르신 요즘 계속 누워만 계시니 오늘은 저와 산책하러 나가요. 대상자 나가기 귀찮아. 그냥 누워있을래. 요양보호사님 뭐라 했냐면은 네 그러면 다음에 나가요. 2번 이렇게 누워만 계시면 큰일 나요. 3. 무슨 일 있으세요? 많이 우울하세요? 4. 누워만 계시니 근력이 떨어질까봐 걱정돼요. 5. 저도 오늘 같은 날은 그냥 누워있고 싶네요. 했던 거는요. 자, 몇 번? 누워만 계시니 근력이 떨어질까봐 걱정돼요. 상대방의 행동과 상황을 그대로 비난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한다. 그 상황에 대해 내가 느끼는 바를 솔직하게 말한다.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말한다. 낮은 날법이. 64번 노인성 난청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오는 것은 이 대상자 옆에서 크게 말한다. 2. 입을 작게 벌려 조용하게 말한다. 3.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주제를 바꾸어 말한다. 4. 도청기의 입을 가까이 대고 또박또박 말한다. 5. 눈짓, 얼굴 표정까지 사용하여 의미를 전달한다. 몇 번? 5번. 그렇죠. 이렇게 쓰는 거 한번 방금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자, 65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실물, 그립판, 문자판을 이용한다. 몸짓, 손짓을 이용하고 대상자의 말하는 속도에 맞추어 이야기한다.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한다.
1. 행동장애, 2. 시각장애, 3. 이해력장애, 4. 진압력장애, 5. 공간지각력장애. 자, 몇 번? 3번. 이거 너무 쉽죠? 연자는 뭐 그 실물 그림판 문자판 나오면 이음자 있는 것만 참으시면 돼. 이해력 장애, 2판 4판이니까 만약에 판단력 장애 나왔으면 판단력 장애. 자, 66번. 알아듣기는 해도 말로 표현이 어려운 대상자의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음악을 들어 편안하게 해준다. 2. 귀에 대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한다. 3.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하여 편하게 한다. 4. 날짜, 달력, 시계 등을 자주 인식시킨다. 5. 몸짓, 얼굴 표정 등으로 이야기한다. 자, 몇 번? 3번. 언어 장애잖아요. 언어 장애란 말 안 쓰고 이렇게 간접적인 표현을 쓸 수도 있다는 걸 여기 염두에 두십시오. 67번. 대상자의 진압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상자 빨리 도토리 죽으러 가자. 남들이 다 듣기 전에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밖에 나가고 싶으세요? 이 미끄러워 이영환이 다음에 가요. 배고프신가 봐요. 맛있는 거 드릴게요. 4. 아무도 주워가지 않으니 걱정 마세요. 5. 지금은 한겨울이에요. 도토리는 가을에 죽잖아요. 자, 몇 번? 2번. 다음에. 좀 어려운 문제 같네요. 5요. 3번. 도토리 먹으러 갔는데. 자, 여기 진압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요양보호사 반응으로 이게 진압력이기 때문에 항상 인식을 뭘 시켜줘야 돼? 현실에 인정을 시켜, 계절을 인식을 시켜줘야 돼. 지금 겨울이니까 도토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식을 시켜줘야 돼. 그래서 그런 인지 진압력 장애 가지고 계십니다. 좀 이런 문제가. 이번에는 도토리가 나와가지고 이것도 좀 다들 도토리만 기억하더라고요, 선생님. 도토리 잘 처음 봤잖아. 지금까지 안 나온 문제였으니까. 아, 도토리가 나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게 겨울에는 안 나와. 네, 연계시켜서 정확하게 그러네. 그 설명 들으니까. 시간, 장소, 사람, 날짜, 달력, 시계 등을 잘 인식시킨다. 지금 계절이라는 걸 잘 인식시킨다는 이야기예요. 자, 치매 대상자 운동을 돕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많은 운동량을 요구한다. 주로 뛰는 운동을 시킨다. 2. 3. 매일 일정한 시간에 운동하도록 한다. 4. 앉아서 하는 운동을 권한다. 5. 자주 산책로를 바꾸어 걷게 한다. 몇 번? 3번. 매일 일정한 시간에 운동하도록 하는 게 제일 좋죠. 네, 아마 선생님들이 금방 아실 부분입니다. 다음에 69번. 평소에 식사를 잘 하던 치매 대상자가 갑자기 식사를 거부할 때 대처 방법은 1. 가족과 함께 외식을 하게 한다. 식사를 거부하는 이유를 묻는다. 3. 자극적인 음식으로 식욕을 돋운다. 4. 틀니에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한다. 5. 식사를 하겠다고 할 때까지 기다린다. 자, 몇 번? 4번. 4번. 2번. 식사를 거부하는 이유를 묻는다. 이것도 맞아요. 맞는데 이거 치매 대상자보다는 좀 이렇게 정상적인 분들 식사할 때는 만약에 다른 부위에 이상이 있는가. 이게 제가 이렇게 이쪽에 물어볼 때는 뭘 좀 잘 봐야 되냐면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식사를 거부한 이유도 물어보는 것도 하나 다른 또 이렇게 질문 과제에서는 답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입안에 좀 이상이 있는 거 없는 가 본다. 이런 문제가 좀 답까지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질문 가지고 엮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다른 문제에서는 기출 문제 보시면 답이 되는 게 있어요. 묻는 거. 그다음에 이제 틀리게 문제 생겼을 때 이게 확인하고, 이런 게 지금 전부 다 뭘 좀 봐줘야 되냐면은 기출 문제를 보게 되면은 상황이 다 달라.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판단해야 됩니다. 장기적인 식사 그분은 오히려 이제 간호사나 시설장에 보고해. 이렇게 하고 식사를 못 오는데 오래 식사를 못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의료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가 해줄 수가 없잖아요. 간호사나 시설장에게 보고합니다. 자, 70번. 치매 대상자가 야간에 실내에서 계속 배회할 때 대처 방법은 서비스가 나왔네요. 밖으로 나가 시설 주변을 걷게 한다. 2. 배회하지 못하게 주의해준다. 3. 출입이 가능한 창문은 잠근다. 4. 복잡한 일을 주어 집중하게 한다. 5. 실내 조명을 끄고 침대에 눕게 한다. 배 예방을 위해서 현관이나 출입문에 배를 닫아 놓아 대상자가 출입하는 것을 관찰한다. 창문 등 출입이 가능한 모든 곳에 문은 잠근다. 야간이니까 낮에 그런 게 아니고 야간이니까 나가면 안 되니까. 네. 자, 71. 고향에 간다며 자주 주변을 돌아다니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시설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외우게 한다. 2.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주어 집중하게 한다. 4.
3. 대상자의 신분증은 보호자가 소지하게 한다. 4. 외출할 때 입은 겉옷은 문 입구에 두른다. 5. 기관의 협조를 받아 사전에 지문을 등록에 둔다. 자, 몇 번? 5번.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이게 좀 조심해줘야 돼요. 옷 보는 거. 왜냐하면 이게 옷 보는 게 나발나발하고 하면 이렇게 치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게 사람이나 귀신으로 생각해가지고 망상이 됩니다.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성광이 올 수가 있고. 72번 치매 대상자가 아들이 내 퇴직금 통장을 가져갔다면 반복적으로 화를 낼 때 대처 방법은 1. 아들에게 연락하여 확인한다. 2. 통장을 직접 찾아서 건네준다. 3. 아들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말한다. 4. 통장을 가져가는 걸 보았는지 물어본다. 5. 이야기를 들으며 사업 상황했다고 다독거린다. 몇 번? 2번. 2번. 사냥하네요. 여기서는 이제 주로 뭐였냐면은 이제 이쪽에 이제 앞에 그 기본 전제가 뭐냐면 항상 뭐라고 하냐 치매 대상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한다. 그다음에 치매 대상자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부정하거나 다투지 않는다. 물론 이제 그 항상 제가 케이스 파티 케이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원래 이제 찾아주고 건네주면서 뭐 이렇게 이 증거 직접 찾아주게 해주면은 굉장히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좀 위안시켜주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치매가 참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예. 그다음에 73번 치매 대상자가 갑자기 흥분하며 요양보호사에게 욕설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 흥분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본다. 2. 입을 손으로 막아 행동이 멈출 때까지 그 자리를 피한다. 4번 큰 소리로 그런 행동을 그만두라고 한다. 5. 화가 난 것은 이해한다고 말하며 진정시킨다. 몇 번? 5번이죠. 2번? 이건 잘못 오면 이건 학대가 돼요. 학대. 워낙에 이야기하고 치매 대상자가 당황하고 흥분되어 있음을 이해한다는 표현으로 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 74번 치매 대상자가 해가 질 무렵만 되면 현관문을 흔들며 집에 가겠다고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대에 눕힌 후 조명을 꺼준다. 2.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 가자고 한다. 3. 가족과 추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4. 신혈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5. 현관문이 부서질 수 있다고 주의를 준다. 자, 몇 번? 3번. 얘는 이제 그 석양 중후군이거든요. 현실적인 요양보호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치매 대상자와 함께 있어주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야기를 좀 하면서 그 시기를 이렇게 참고자기하고 이렇게 밖에 좀 참고 이겨내기 만드는 게 가장 좋습니다. 75번 프로그램 참여 중에 남자 치매 대상자가 옆에 앉은 여자 대상자의 가슴을 만질 때 대처 방법은 1. 만지는 서로를 때려서 얘기한다. 2. 내일부터 참여하지 말라고 한다. 3. 여자 대상자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다. 4. 하지 말라면 큰 소리로 주의를 준다. 5. 여자 대상자에게 사과하라고 지시한다. 자, 몇 번? 4번. 4번, 3번. 여기서는 3번. 1차적으로 필요한 게 이제 치매 대상자가 성적으로 관심을 보이면 공공자들에 가는 걸로 삼가하고 방문객을 제한하기 위해서 사고를 예방한다가 답인데 여기서 이제 주장하는 게 그건데 여기서는 지금 먼저 급하잖아요. 이게 대상자보다는 여자 대상자를 옮겨주는 게 맞고. 1번도 맞아요? 이분이 옮겨가 버리면 괜찮잖아요. 계시면 손을 이렇게 제지해서 계속 때리잖아요. 그럼 안 되지.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는 이렇게 옮겨주는 게 제일 먼저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분은 좀 이런 프로그램을 참여 안 시키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공공장소에 성적 관심을 보이면 공공장소에 가는 걸 상가하고 방문객을 제한해서 사고를 예방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현장권이잖아요. 현장 사건이. 양쪽 손 그거는 학대. 그럼 제일 좋죠. 학대. 76번 치매 대상자의 인지를 자극하기 위한 일기 쓰기 프로그램 설명을 보는 것은 이 중증 치매 대상자에게 적용한다. 작성한 일기 내용에 대해 대화한다. 형식 3번 형식 없는 빈종에 쓰게 한다. 4. 요양보호사의 관심사를 주제로 쓰게 한다. 5. 대상자의 계산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둔다. 자, 몇 번? 3번. 3번. 또 2번이
간단한 일기 내용에 대한 대화를 통해 다양한 인지 기능이 자극이 되도록 진행합니다. 이게 지금 말해서 이제 이렇게 형식 없이 써보면 안 되고 여기서는 이제 오늘 몇 시에 일어났냐, 그다음에 오늘 누가 왔다 갔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이렇게 시간 개념하고 이렇게 사람 방문사람 이렇게 간단히 쓸 수 있는 걸 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써놓으면은 그다음에 뭐가 돼요? 그걸 가지고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작성 있게 대화하는 거. 이걸 경증 침해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증이 아니고 경증. 77번 대상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중 손을 대어 출혈이 있을 때 대처 방법은 비눗물로 식힌다, 손을 마사지해준다, 지혈절이 부러진다, 대야에 물을 받아 손을 담가는다, 장갑을 착용하고 거즈로 압박해준다. 몇 번? 3번. 또 5번. 여기 5번입니다. 맨손을 사용한 비누와 물로 깨끗이 씻고 교지에 압박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혈질이 뿌려진 것은 그 이후에 일단 압박을 전해가지고, 그다음에 장갑 착용하고 꺼지로 압박합니다. 출혈 부위에 멸균 계를 이용하여 직접 압박해야 됩니다. 이게 우선입니다. 지혈질 뿌려지면 피해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다음에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으로 압박하는 자세로 오른 것은 1, 2, 3, 4, 5. 몇 번이에요? 그림이 좀 흐리네. 1번. 1번. 네. 1번하고 2번 차이. 어떻게? 팔이 부러졌고 어떻게? A는 사선. A는 직각. A도 사선. 이렇게 바닥이 손 있잖아요. 손이 이제 옆으로 했잖아요. 이게 다르잖아요. 손은 A는 A는 너무 안으로 가 있는 거고. 이걸 좀 잘 보시고. 구조자의 체중을 이용하여 압박하기 위해 양팔을 팔꿈치로 곧게 펴서 어깨와 이직선을 이루게 하고 구조자 어깨와 대상자의 가슴이 수직이 되게 한다. 그다음에 심정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순서는 자, 한번 보시고 몇 번이 맞는 것 같아요? 1번 또 5번? 5번 1번? 1번이 맞습니다. 실은 이것은 제가 좀 문제 약간 좀 바꿨어요. 바꾼 거 이건 선생님이 순서는 다 알아. 근데 제가 좀 이렇게 약간 바꿔준 것은 물론 저기 심폐소생술 순서에 나왔는데 이걸 좀 제가 이렇게 바꿔서 해준 건 이것은 작년 42회 때 나왔는 문제인데 여기서 하나가 추가가 돼 있어. 마 그림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반 심폐소생술은 다르잖아요. 근데 실은 심정지 대상자 얘기했을 때는 마까지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제도성기 쓰잖아요. 인공호흡 다 끝나고 난 제도성기. 이 부분이 이렇게 물론 내가 이제 마가 다의 끝에 있으니까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해하기 좋기는 그런데 이 문제는 원 문제에서 약간 좀 변형시켜서 이왕에 공부할 거 같이 공부해주면 좋기 때문에 그래서 반응 확인하고 그다음에 도움 요청하고 가슴 압박하고 기도해 주는 데에서 기도해주가 없죠. 그다음에 인공호흡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는 제세 심장 충격기를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그런 의미 때문에 제가 막까지 넣었기 때문에 보시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같이 연결시키는 게 공부하기 좋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변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문제는 좀 바꿨어요. 그다음에 심폐소생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오는 것은 이 심장 리듬을 분석한 후 패드를 부착한다. 이 왼쪽 뒷장대와 오른쪽 척골대 아래에 전극 패드를 부착한다. 3. 분석 중이라는 음성 메시지가 나오면 심폐소생술을 시작한다. 4. 쇼크 버튼을 누르기 전에 대상자에게 손을 댄다. 5. 제세동 시행 후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은 30대 1 비율로 한다. 자, 몇 번? 4번. 4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시고 30대 2 비율로 하는 게 맞습니다. 선생님들 보니까 오늘 거의 다 맞추시네요. 이 정도 되면 다 합격하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오늘 선생님들 공부 많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시지 말고 앞으로 한 달간 지금까지 기억했던 거 잊어먹지 말고 안 해줘야 되는데. 잊어먹지 말고 시험 볼 때까지 계속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긴장하시지 말고 아까 우리 시험 있잖아요. 시험은 컴퓨터 시험이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도 집에 가셔가지고 지금까지 안 쓰신 분들은 뭘 연습을 제일 많이 하냐면은
예, 마우스를 잡고 옮기는 거, 그다음에 누르는 거 두 개만 하면 됩니다. 그거 난 다음에 정 그게 이렇게 허기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제분들한테 뭘 깔아주라고 하냐면은 고속 하나 깔아달라고 해요. 가지고 고속을 칠 때에 이걸로 마우스를 딱 누르고 이렇게 당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클릭 드러그 이걸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제분한테 핫도그 하나 깔아달라고 해가지고 클릭해서 당기고 누르고 그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문제 맞추는 것은 다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저하고 수업을 마무리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